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토캐드 초보 실습 12번째 시간으로 A11번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실습은 옵션, 템플릿, 그리고 초보 실습용 도면이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저와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초보 실습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는 것과 옵션 설정하는 것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아직 안 하신 분은 그 영상 보시고 설정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시작하고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커피나무 설계실에 템플릿이 이렇게 뜨죠. 역시 설정을 해 주셔야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면을 그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잘 되어 있죠. 오늘 그려야 될 도면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초보 실습용 도면이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시작 부분에 드래그해서 살짝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실습용 도면이 뜨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A11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A11번을 컨트롤 카피해서 우리가 열어놓은 템플릿 도면으로 옮겨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면을 저장을 해놓으면 좋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캐드 실습 결과물 쪽에다가 원하시는 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A11번인데요. 다시 2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11번을 확대시켜 볼까요? 지금 화면이 좁으니까 키워 보겠습니다. 화면을 키우고 도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지금 도면이 갈고리처럼 생긴 것 같죠? 아니면 손 모양, 여기서 보시면 팔목이고 손가락 또 손 이렇게 모양인 것 같고, 앞쪽에서 봤더니 괭이 모양이죠. 여기 구멍도 뚫려 있고 따기도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카운트 오버가 나 있습니다. 이런 구조네요. 가로 방향으로는 제일 긴 게 65, 그리고 세로 방향 이 전체적으로 긴 거는 40, 그리고 폭은 25mm입니다. 정면도와 우측면도만 그렸고요. 별다른 표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그려도 되겠고, 아니면 라인을 이용해서 직각으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옵셋으로 늘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라인을 써볼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라인이죠. 자, 라인 L 스페이스바. 그리고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요. 이쪽 부분에서 해도 되고 이쪽 부분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 기준 잡는 게 좋겠죠. 자, 라인 해서 선이 똑같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 선이 뜨니까 약간 어긋나게 하겠습니다. 살짝 어긋나게 F8 해서 쭉 빼주고, 그리고 이 밑으로 그냥 쭉 선을 내리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ESC를 눌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선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 제가 요 선과 요 선을 그린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인 그리고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키워서 가로가 65죠. 이 길이가 65예요. 그럼 옵셋 65 엔터. 그리고 이렇게 65mm가 간 거죠. 세로는 40으로 되어 있죠. 스페이스바 한 번 더 해서 이번엔 40 해서 위쪽에서 아래로 잡아줍니다. 그랬더니 65에 40짜리 이렇게 네모가 그려진 거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TR 트림 그리고 쭉 해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없어지죠. 자, 간격이 좀 머니까 좀 더 붙여 보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무브, 선택해서 무브를 하기도 하고 무브 M을 누르고 무브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개인 스타일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일단 이 형상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25mm라는 치수와 여기 17.5라는 치수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이 모양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5mm 한번 가보겠습니다. 옵셋 25 엔터. 이렇게 25mm. 그리고 요 위에서 아래로 17mm죠. 또 옵셋 17mm, 17.5네요. 17.5 엔터. 위에서 아래로 17.5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줄까요? 트림 TR
요 선과 요 선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홈을 파야 되겠죠? 27.5mm만큼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7.5에 1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차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7.5mm가 일단 들어갔죠. 요 끝에서 27.5, 그러니까 옵셋 27.5 이렇게 해서 27.5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7.5에 또 10mm가 갔죠. 지금 이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다 치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옵셋하고 7.5, 그죠? 이렇게 7.5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0mm 더 나가죠. 자, ESC 스페이스바 1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 됐죠? 7.5에 10mm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불필요한 부분 지워야 되겠죠? 트림 TR 주시고 확대시켜서 이 부분이 필요 없죠?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을 그렸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8파이로 구멍이 뚫렸다고 되어 있죠? 8파이. 그러면 8파이는 반을 나누면 4죠. 4. 지금 여기 보시면 우측 면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보니까 요 센터 위치를 잡아서 4mm, 4mm 해서 안쪽에 점선으로, 은선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까지가 제일 위에서 27.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위쪽에서 27.5예요. 옵셋 27.5 엔터.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이 선이 여기 있는 센터 선이죠. 여기 빨간색 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8파이니까 4mm, 4mm입니다. 옵셋 4 엔터 해서 여기서 위로 4mm, 아래로 4mm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이게 점선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공통으로 쓰는 선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게 좋다 그랬죠. 매치 MA 스페이스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선을 찍고 여기 와서 요 선과 요 선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트림 TR 스페이스바 찍고 중간 부분도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센터 라인이죠. 센터 라인인데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옵셋 2mm 정도 해서 그냥 보기 좋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트림 TR 해서 이걸 지워버리고 여긴 익스텐더로 늘려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를 잡고 당겨도 되고요. 잡고 선을 잡고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도 되겠죠. 신축이 돼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현재 이 부분도 2mm 튀어나오게 하는 것 보기 좋게 하려고 맞춘 거죠. 그리고 이 선은 센터선이니까 센터선도 여기 찾아보면 있어요. 이 7번이죠. MA 눌러서 7번 잡고 일로 가서 여기 센터선을 여기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니까는 카운트 보어가 있죠. 6.5파이를 먼저 드릴로 뚫고 그 다음에 파이 12를 리모로 뚫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깊이는 6.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거 요 앞에 시간에는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설계사들은 이거 그리지 않아요. 6.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그렇죠? 6.5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M6짜리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M6짜리죠. 이 치수를 재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6.5에서 6.6 정도가 나와요. 어떤 회사는 이걸 6.5로 쓰고 어떤 회사는 6.6으로 써요. 요 그림이에요.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CO 카피 스페이스바 해서 가져가요. 이 그림을. 자,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다 갖다 이렇게 떨렁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요 위치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끝부분에서 10mm, 20mm 떨어졌대요. 그게 센터 위치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10mm, 20mm 같대요. 옵셋 10mm 엔터 찍고 일로 가고 또 스페이스바 다시요. 옵셋이죠. 옵셋 20mm 엔터. 혹시 작동이 잘 안되면 바로 ESC 누르고 새로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게 센터 부분이에요. 센터. 그런데 요 녀석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되고 선이 약간 F8번 눌러서 약간 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지우기가 좋거든요.
이건 참고선이라서 나중에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깊이가 6.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미러가 되면 되겠죠. MI 미러, 그리고 여기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F8번이 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나오죠. 그럼 이 녀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CO 해서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잡아요. 중심 부분을 잡고, 자, 이렇게 가셔서 이 부분에다 이렇게 뚝뚝 얹어 놓으시면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한 개만 하는데 제가 두 개를 해버렸네요. 자, 끝부분을 지워버리고 익스텐드 있죠? 확장하는 거, 늘리는 거, EX,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쿡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은선으로 표시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연습이니까 하겠습니다. MA 매치 시켜주시고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은선으로 다 표시가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운터보나 이런 것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쯤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알고 이걸 그냥 씁니까? 얘하고 틀리면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깊이하고 이런 것은 렌치 볼트를 규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 길이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만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이 파이라든가 깊이, 이거는 렌치 볼트가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M6이죠? M6이면 요 렌치 볼트가 들어가요. 자, 이 렌치 볼트를 제가 가져가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갖다 놓고 여기 보면 이게 카운터보 구멍이죠?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색깔을 달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브 시켜가지고 여기에, 여기 요번엔 속의 거를 잡으시고 중간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볼트 머리가 여기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탁 하게 되면 지금 보세요. 위에서 약간의 여유만 있고 0.5mm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정면도는 그림이 다 됐네요. 우측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측면도는 별거 없죠. 사각형에 못딱이 있고 가운데 구멍이 있고, 여기 지나가는 선은 요 선과 요 선을 점선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카운터 보호 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폭이 25죠.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F8번 누르시고 이렇게 또 스페이스바 클릭, 이렇게 폭이 25예요. 그죠? 그러면 자, 또 라인 그리셔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쭉 옵셋 25 이렇게 해서 탁탁 옵셋을 시켜주시면, 그럼 TR 트림으로 이렇게 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라인에 이 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라인 해서 이 부분 중심점을 잡고 아래로 당겨 주시면 센터 선이 보이고, 여기서 옆으로 밀어 주시면, 자, 이렇게 손을 밀어 주시면 원이 8파이죠. C 스페이스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잡고 교차점 클릭하시고 교차점, 그리고 D가 8이죠. 이렇게 해서 8파이 여기 그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못따기가 5mm가 있네요. 그러면 챔퍼 CHA 스페이스바, 거리가 있죠? 거리 클릭 얼마인가요? 5죠? 5 엔터, 두 번째도 5 이렇게 해서, 자, 선 두 개를 선택해주고 또 스페이스바 또 선 두 개를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요 밑에 모양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위에 한번 볼까요? 여기 요 선과 요 선은 점선으로 표시가 돼요. 이쪽에서 볼 때. 그래서 라인 해서 먼저 요 선을 여기다 맞춰주시고 선 하나를 더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 점선이죠? MA 매치를 시키신 다음에 여기 있는 점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면 점선으로 나왔죠? 그리고 트림 TR 해서 중간에 것들은 삭제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 녀석이 이쪽에서도 사실은 보여요. 어디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O 카피해서 이거나 이거나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이 중간 부분을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간 부분에 딱 클릭해서 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참조선들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고 요 원 있죠? 원의 센터를 표시해야 되죠? 주석을 클릭하시고, 자, 중심 표시해서 원을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색깔이 틀리죠? 매치, MA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일치시켜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측 면도도 다 됐죠? 지금 치수를 입력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무브로 약간 옮겨 놓고, 얘도 옆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무브해서 옆으로, 자,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도면을 그린 설계사의 의도대로 치수를 그대로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될까요? 이렇게. 자, 여기에 맞췄더니 이 부분이 안 보이네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좀 좁긴 한데, 일단 이 정면도부터 해볼게요. 홈에 가셔서 치수 선형을 클릭하시고, 저 위쪽에서부터 해볼까요? 밑엔 복잡해 보이니까 위쪽 65, 여기 끝에 찍고 또 찍고 위로 올리면 65가 나오죠. 17.5에 40. 지금은 치수 기입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도형을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수 기입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치수 기입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해서 40. 이 도면은 제가 그린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에 20 표시가 안쪽에 있네요. 스페이스바. 요 치수인데, 이거는 너무 심한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위쪽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10, 그리고 20은 여기. 이렇게 해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위쪽으로 좀 더 올리겠습니다. 또 스트레치 써서, 스트레치를 이럴 때도 쓰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40에 25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40이라는 치수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65인데 여기 25만 표시해주면 당연히 여긴 40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7.5에 10에 25 요 세 가지만 해주면 돼요. 끝에 찍고 찍고 여기가 얼마라고요? 7.5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요 사이는 10이죠. 스페이스바 찍고 찍고 여기는 10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요 사이가 25죠. 이렇게 하게 되면 40이라는 치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27.5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27.5 스페이스바 요 끝부분과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27.5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카운터 부호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봤더니 27.5가 있는데, 이 센터까지도 27.5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선형 치수 클릭하고 먼저 25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센터까지가 27.5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27.5라고 표시를 해주고 전체가 40이네요. 그런데 이 전체 치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40이 이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겹치게 되죠.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C가 5.0으로 되어 있죠. C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표시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 선형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반지름 그렇게 하고 이 부분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치수가 표시가 돼야 돼요. 클릭.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걸 무브 시켜서 이 치수를 빼요. 이렇게 F8 눌러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여기 갖다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 지워버리고 E-CO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못하기 표시가 양쪽이 C5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원은 8이었죠. 파이가 8. 그런데 공차가 있네요. 이 부분은 파이가 8이니까 지름 표시로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쯤에다가 놓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어떤 치수가 빠져 있죠? 여기 보시니까 카운터 보호 치수가 빠져 있죠. 카운터 보호 치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시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운터 보호가 이 부분인데 이쪽에 치수를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좁죠, 여기하고. 그래서 위쪽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카운터 보호인데 여기 중간점을 잡고 밖으로 빼요. 이렇게. 그리고 찍어주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2-2- 파이 6.5로 되어 있죠? %C 파이가 6.5 그리고 드릴 DRILL 그리고 엔터키를 치고 카운트 오버의 약자죠? C/B 그리고 파이 %C를 입력하면 파이가 되죠? 파이 11 또 한 칸 띄우고 아니면 콤마 그리고 한 칸 또 띄우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DP 뒷부분이 6.6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쪽을 찍어 주시면 치수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좀 좁으니까 바깥으로 좀 빼볼까요? 전체를 선택해서 옆으로 이렇게 좀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여기 카운터 뭐 6이니까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하고 이렇게 찍고 자, 원하는 부분 잡아주면 곧바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죠? 2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 SC 스케일 주시고 화살표 끝부분을 선택하죠. 그리고 0.75 정도, 약 75% 정도, 100에서 줄이는 거죠. 100%보다 작게 75% 정도로 좀 줄여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차가 들어가 있죠. 공차가 들어가 있는데 공차 부분은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라서 중급 부분에서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 공차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데 지금 공차가 있거든요. 공차가 보이시죠? 이런 공차 아무거나 복사를 해 가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이 C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떡하죠? 일단 놓고 45도 돌리면 되겠죠? RO 해서 찍고 45 이렇게 해주시면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차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얼마로 되어 있죠? 공차가 플러스 0.03 플러스 0.05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0. 더블 클릭해서 0.03으로 바꾸고 여기는 위쪽은 더블 클릭해서 0.05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죠? 플러스 0.3 플러스 0.2죠?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해서 플러스 0.3 플러스 0.2로 플러스 0.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쪽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A11번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12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